더 가볍게, 더 마르게, 살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평생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21세기 현대인들. 여길 보고 저길 봐도 나만 빼고 모두 마른 사람 투성이인 이 세상. 나의 체질량 현주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름도 종류도 너무나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 실제 효과는 어떨까? TV 주치의가 당신이 궁금해하는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이번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한 질환이죠. 이 비만의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하니까 이 비만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 비만과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다이어트 방법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오늘은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외과 전문의 박윤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이 365일 다이어트를 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안 하세요? 저도 365일 하죠. 365일 해요. 이 여성들 굉장히 이 다이어트, 비만 이런 게 관심이 많은데 그럼요. 이 비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쪄야 비만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이제 비만을 평가하는 척도가 주로 사용하는 게 체질량 지수입니다. 체질량 지수. 네. 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라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체질량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네. 키에 비해서 체중이 낮으면 체질량 지수가 낮게 나오는데요.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18 이하를 저체중이라고 하고요. 네. 18에서 23을 정상, 그리고 23이 넘으면 과체중, 25가 넘으면 경도 비만, 그리고 30이 넘으면 중등도 비만, 또 35가 넘으면 고도 비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서양인들이랑 똑같은 비만이라 할지라도 약간 체형도 다르고 특징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같은 체질량 지수에서도 네. 한국인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체지방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좀 더 심하게 나오는데요.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은 주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따라서 같은 체질량 지수라도 동양인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낮은 비만도에서도 비만 관련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서양인과 우리나라 이 비만 기준이 좀 네. 달라요. 서양인은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30이 넘어야 비만인데 우리나라는 25만 돼도 비만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비만이 뭐 사실은 네. 다 아시다시피 성인병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뭐 좀 많이 먹고 뭐 적게 소모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만이 생기는 원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섭취하는 것보다 쓰는 게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유전적인 원인이 약 한 30%이고 환경적인 원인이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생활에서 비만이 유도되는 초래되는 원인은 주로 과식, 과음, 스트레스, 또 일상생활에서 전혀 활동이 적고 운동 부족인 경우 아무래도 비만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네. 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달성하기가 힘든 감량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무리한 감량 목표를 세우는 목표가 너무 높군요. 그렇죠. 기초 대사량이 뭐 한 1200에서 1500 사이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한 달에 한 2kg, 3kg를 꾸준히 감량하는 것도
상당한 감량의 폭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4kg, 5kg, 심지어는 뭐 10kg 가까운 감량 목표를 세워놓고 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단기간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그 힘든 일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실제 우리 몸이 느끼기에는 이게 계속 가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존 본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그 생존 본능이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현상. 네. 그래서 다들 욕심은 빨리 감량을 하고 싶지만 그렇죠. 가능하면 천천히 빼는 것이 요요를 막고 오래오래 감량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네. 두 번째 또 특징은 네. 다이어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평생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절대로 평생 유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게 많죠. 네, 예를 들자면 단식원, 네. 또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다이어트 식품들, 그리고 식욕 억제제 같은 약물들, 한약 등 물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일들은 누구나 평생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사람이 단식원에 평생 살 수 없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자체도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일상화해야 되는데 비만이신 분들은 네. 다이어트를 일상화해야 되는데 일상화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많이 움직이고 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덜 먹는 거. 안 그렇죠. 먹는 게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까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하진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약물을 이용해서 단기간 식욕 억제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약을 오래 쓰는 경우에는 부작용이라든지 내성도 나타날 수 있고요. 내성이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 먹지 못하고 중간에 약을 끊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식욕이 폭발을 하면서 요요 현상이 더 심각하게 오고요.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폭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비만은 유전이다. 굉장히 뭐 쉬운 질문이죠. 근데 보면 부모가 뚱뚱한 경우, 자녀가 뚱뚱한 경우 많이 봤어요. 일단 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어.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 한쪽이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약 한 50% 된다 그러고요. 네. 네. 부모 양쪽이 비만인 경우는 자녀가 비만일 경우가 8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적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부모하고 이렇게 자식하고 식생활도 좀 비슷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살찌는 음식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많겠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잘못된 다이어트로 폭식증이 올 수 있다. 이건 제가 자신합니다. 이건 옵니다, 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네, 겪어봤어요. 오늘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네. 우리 몸은 다음에 또 굶을 걸 대비해서 더 많은 열량을 몸에 축적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폭식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 속상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지방흡입술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많죠. 근데 이런 지방흡입술을 받으면 요요 없이 다이어트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네. O일까요, X일까요? 글쎄요, 뭐 요요가 평생 없기만 하다면 뭐 전 국민이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X? 다 맞추셨네요. 네. 물론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지방 세포의 개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지방 세포의 개수가 늘지 않으니까 그 부위에는 살이 좀 덜 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흡입 후에도 살이 찌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그대로 지속한다면은 개수가 늘지 않더라도 세포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커진다. 네, 다시 살이 찔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 흡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 지방의 일부만을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방 흡입은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몸을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